여러분, 혹시 3초 만에 아이섀도우가 완성된다는 혁신적인 제품 기억하시나요? 한때 수백만 개를 팔아치우면서 K-뷰티의 전설로 불렸던 브랜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2025년 이 기업은 그야말로 생존을 위한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바로 CSA 코스믹입니다. 그런데 이 위기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시간을 좀 거슬러 올라가 봐야 합니다. 모든 것이 반짝반짝 빛나던 시절, 1세대 메이크업 아티스트 조성화 대표가 K-뷰티의 역사를 어떻게 새롭게 써내려갔는지 그 이야기부터 시작해보죠. 자, 1989년에 한 아티스트의 꿈으로 시작된 회사는요, 2006년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면서 날개를 달았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2018년, 그야말로 신드롬을 일으키며 정점을 찍었죠. 하지만 불과 몇 년 만에 모든 것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이 타임라인은 영광과 위기가 얼마나 빠르게 교차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한편의 압축된 역사 같네요. 이 성공의 중심에는 정말 개성이 뚜렷한 브랜드들이 있었죠. 지금은 너무나 당연한 동안 메이크업이라는 말을 사실상 만들어낸 조성아 22, 그리고 10대, 20대들 파우치에 하나쯤은 꼭 있었던 16 브랜드까지. 이건 단순한 제품이 아니라 하나의 문화 현상이었습니다. 특히 아이매거진 같은 제품은 정말 대단했어요. 80만 개. 이게 그냥 숫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10번 연속으로 완판을 기록했다는 건 만들면 그냥 사라지는 수준이었다는 거죠. 이건 단순한 성공이 아니라 그야말로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화려했던 과거의 영광 뒤에는 아주 혹독한 현실이 숨어 있었습니다. 자, 올해 성적표를 한번 같이 보시죠. 이걸 보시면 이건 어디 한 군데가 좀 안 좋은 수준이 아니에요. 매출은 24%나 뚝 떨어졌는데 손실은 오히려 30% 가까이 늘었잖아요. 이건 마치 배에 구멍이 나서 물이 줄줄 들어오는데 노젓는 힘까지 빠지고 있는 그런 최악의 상황인 거죠. 모든 지표가 한 방향으로, 그것도 최악의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면 더 확실해져요. 왼쪽이 작년 손실 규모, 그리고 오른쪽이 올해입니다. 딱 봐도 아시겠죠? 재무적인 출혈이 멈추기는커녕 상처가 점점 더 깊어지고 있다는 걸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그 답을 찾으려면요, 이 회사의 아주 독특하고 어쩌면 좀 기이하기까지 한 내부 구조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한 지붕 아래에 두 가족이 사는 셈이에요. 한쪽에서는 트렌드에 아주 민감한 화장품을 만들어서 우리 같은 소비자들한테 팔고요. 다른 한쪽에서는 좀 뜬금없지만 합성수지 같은 건설 자재를 기업에다 팔고 있는 거죠. 고객도 시장도 일하는 방식도 완전히 다른 두 사업이 한 회사에 묶여 있는 겁니다. 물론 매출 비중을 보면 71%가 화장품이니까 여기가 핵심인 건 맞아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요, 이 핵심 사업마저도 지금 돈을 못 벌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나머지 29%를 차지하는 젠트로 사업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서로 도와주기는커녕 둘 다 같이 물에 빠지고 있는 그런 최악의 시나리오가 펼쳐지고 있는 거죠. 이렇게 이상한 구조가 계속되니까 당연히 회사 재무 상태에 빨간불이 켜질 수밖에 없겠죠. 지금부터 그 경고등을 하나씩 같이 짚어보겠습니다. 특히 여기 자기자본 이익률, ROE를 좀 보세요. 마이너스 51%.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주주들이 회사에 맡겨놓은 돈 100원으로 1년 동안 51원을 까먹었다는 얘기입니다. 돈을 버는 게 아니라 그냥 태워 없애고 있는 거예요. 정말 심각하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 회사가 돈이 급해지겠죠? 그래서 꺼내든 카드가 바로 이 전환사채, 영어로는 CB라고 하는데요. 이걸 아주 쉽게 말하면 지금 당장 돈이 너무 급하니까 돈 좀 빌려주세요. 나중에 우리 회사 주식으로 바꿔드릴게요 하는 일종의 급전 대출 신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 발행한 CB 내용을 보면 운영자금이 필요해서 빌리는 건데 이게 나중에 주식으로 전환되면 기존 주주들의 지분 가치가 9.2%나 희석될 수 있다는 아주 큰 위험이 있어요. 이건 마치 진한 원액 주스에 물을 타는 거랑 똑같습니다. 전체 양은 늘어나지만 주스 맛은 옅어지잖아요. 주주들의 지분 가치도 그렇게 옅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사방이 꽉 막힌 듯한 위기 속에서 이 회사가 빠져나갈 탈출구는 과연 있기는 한 걸까요? 안타깝게도 상황이 정말 녹록지 않습니다. K-뷰티 시장, 물론 성장하고 있지만 이제는 거의 전쟁터 수준으로 경쟁이 치열해졌죠. 그럼 다른 사업인 건설자재 시장은 어떠냐? 여기는 또 경기 불황 때문에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도 절벽, 저쪽으로 가도 절벽인 셈이죠.
이 위기를 극복하려면 정말 뼈를 깎는 수준의 대수술이 필요해 보입니다. 첫째, 돈 못 버는 젠트로 사업부를 과감하게 정리해야 하고요. 둘째, 주력인 화장품 사업의 비용 구조를 싹 뜯어 고쳐서 수익성을 높여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는 몇 개를 파느냐가 아니라 하나를 팔아서 얼마를 남기느냐에 집중하는 전략으로 완전히 탈바꿈해야 합니다. 자, 그럼 이제 모든 조각들을 모아서 마지막 그림을 맞춰볼 시간입니다. 과연 CSA 코스믹이 가진 잠재력과 브랜드 파워가 이 모든 위기를 이겨낼 수 있을까요? 최종 진단을 한번 내려보죠. 이것이 바로 CSA 코스믹이 처한 딜레마를 가장 잘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왼쪽을 보면 상징적인 창업자의 스토리, 혁신적인 제품을 만들어냈던 과거의 영광. 분명히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오른쪽을 보세요. 두 사업부 모두에서 돈이 줄줄 새고 있고 현금이 바닥나서 위험한 자금 조달까지 해야 하는 이 끔찍한 현실. 이 거대한 족쇄가 회사의 발목을 꽉 잡고 있는 거죠. 마치 재능 넘치는 아티스트가 다 무너져가는 무대 위에서 위태롭게 춤을 추고 있는 모습이랄까요. 결국 마지막 질문은 이것 하나로 귀결됩니다. 이 전설적인 아티스트의 비전이 이 망가진 사업 모델 속에서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이 기업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투자는 항상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고 그 결정과 책임은 여러분 각자에게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